네, 오늘이 2월의 첫날이면서 금요일입니다. 2월의 첫날 새로운 분위기라기보다는 1월 말에 그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이기도 해서요. 2월 주식시장 흐름도 보면 좀 지지부진해서 2월 1일이 아니라 1월 32일인 것 같은 좀 느낌이 들면서 좀 부진한데요. 예, 세 달에 좀 기대를 걸어도 될지 마켓 리더 특급 전략에서 알아봅니다. 신영증권 조용준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들을 보면 개인들이 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론을 펼치는 것도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사실 또 기대가 없으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죠. 1월은 어쨌든 기대에 못 미치고 부진했어요. 1월 예. 흐름 좀 코멘트해 주시면 좋고 2월의 흐름들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예,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예. 하나는 이제 글로벌 경기는 좀 좋아지고 있고 또 미국 주택 가격도 오르고 있고 네. 중국에 대한 이제 경기 전망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단 네. 말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8%대 중반까지도 뭐 네. 얘기 나올 정도로 2013년 경기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지투 중심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보면 좀 자꾸 하향이 되고 있고 네. 원화 강세가 되고 있고 엔화 약세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디커플링을 가져와서 1월 달은 좀 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월을 좀 저희들이 전망해 보면 2월도 시작은 다소 무겁게 시작을 하지만 끝날 때는 좀 편하게 좀 가볍게 끝나지 않을까 예.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경기는 좀 좋아지고 있고 하지만 이제 어닝 시즌에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 설 전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박스권의 약세가 좀 지속될 것 같고 이제 2월 하순이 되면서 중국 3월의 전인대라든지 또 춘절 이후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 볼 때는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나가면서 2월 하순에는 주가가 좀 좋은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조영준 센터장님은 역시 가치 투자의 대가답게 실적에 관한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단기적으로는 뱅가드 메모리라든지 환율 이런 얘기도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기업 이익이 한국 기업들이 좋게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 이익 섹터에서 지금은 안 좋은데요. 조금 앞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까? 네. 예, 결국 우리 시장이 안 좋았던 네. 거는 기업 이익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기 때문이고 네. 그 배경은 원화 강세. 그러니까 그동안 수출주들이 중심이 됐던 실적 개선이 네. 원화 강세가 되면서 자동차라든지 여러 업종들이 실적 예상보다 안 좋아진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또 엔화 약세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4분기 실적도 안 좋았지만 엔화 약세 속에서 1분기도 더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우리 시장을 좀 안 좋게 만들었는데 이미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워낙 강세가 되고 엔화 약세가 된다는 것은 이제 한편으로 얘기하면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라는 것은 물량하고 단가라고 보면 환율이 단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치면 글로벌 경기 회복은 수요, 물량을 좋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담보다는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됐다고 치면 실적에 대한 이제 좀 지지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또 외국인 매물도 이제 어느 정도는 내성이 생겨가지 않을까 2월 중순 정도 되면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들은 이제 워낙 눌려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 풀릴 수 있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실적의 가장 큰 요인들이 경기 요인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환율 현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화의 강세, 예. 엔화의 약세. 예. 엔은 이제 달러 엔이 어제 91.5, 91.7까지 지금 치고 올라갔는데, 예, 엔화의 흐름 어디까지 좀 보시는지요? 예. 참 사실 정확하게 환율이란 게 제일 네. 어려운데요. 이제 아베 정부의 실무진이 최근에 이제 95엔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네. 코멘트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들이 그 물가 기준으로 봐도 95엔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엔화 약세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것은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엔화 약세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한테 주는 영향도 있지만 한편으로 얘기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그러니까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가 좀 약해지는 것. 그것이 엔화 약세로도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글로벌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라는 것이 안 좋은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안전자산으로 몰렸던 것들이
해소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가격의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은행주라든지 좀 왜곡됐던 지나치게 저평가됐던 그러니까 수출주들 중심이었다가 원화 절상이 워낙 강세가 되면서 은행주라든지 내수주들이 좀 정상화되고 있는 또 그런 반대적인 측면도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너무 뭐 일방적인 부분만 보지는 말자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글로벌 증시 흐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괜찮습니다. 자금이 그동안엔 뭐 채권이나 금이나 원자재, 소위 그 이 원자재는 뭐 위험 자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이제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빌 그로스는 기사에서 그런 얘기 했대요. 이런 그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가고 있느냐, 이런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예. 자기가 보기에는 또 뭐 그렇게 세지는 않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예, 보세요? 예. 어차피 이게 급격히 진행은 안 될 텐데 뭐 워낙 이제 쏠렸던 부분, 지나치게 쏠렸던 부분이 좀 완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예. 이제 주가로 얘기하면 하나금융 같은 게 PBR 0.4까지 갔다가 지금 한 0.6 정도, 네. 5, 6 정도 왔는데 좀 지나친 측면이 좀 왜곡됐던 부분들이 정상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든다면 미국의 집값이 오르고 중국의 부동산 가격도 6개월째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까 커머디티 얘기했습니다마는 중국의 산업재 사이클을 보면 중국 철강 가격도 한 15% 정도 오른 것 같고요.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역시 10에서 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가 서서히 생기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좀 왜곡된 가격들, 저평가된 우량주들은 다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국 얘기 나온 길에 중국 경제 좀 평가 좀 해주죠. 사실 그 우리가 뭐 2007년부터 몇 년간의 중국이 세계 경제 그 엔진 역할을 하면서 예. 우리 경제가 거기에 기대서 우리 뭐 소재주나 경기주들이 상당히 수혜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꺾였는데 중국 경제가 다시 올라오면 그런 화랑이 또 있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그런 그 호황은 또 기대하기 힘든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뭐 8,000불, 10,000불 이렇게 네. 오면 이제 더 이상은 저성장으로 가고 성장 동력이 좀 끊기는 것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 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노사분규도 겪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과정 민주화 요구가 생기고 중국이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또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일부분은 또 현실이고 하지만 중서부는 아직은 이제 도시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시진핑 새 정부 같은 경우 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놓는 것이 신도시화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서부의 2선, 3선 도시들을 이제 도시를 확대를 하고 이 농촌 사람들을 이제 많이 도시로 이제 다시 도시화 시켜서 새로운 투자 수요를 이제 확대하겠다. 그리고 농민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도시민으로 정착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을 건설하겠다. 지금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는 그런 새 정부의 구체적인 투자 플랜이 언제 확정되냐면 중국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전인대라는 3월 초에 열리는 대회가 네. 가장 중요한 대회입니다. 이제 그게 이번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인대에 대한 기대감이 2월 하순부터는 좀 생기지 않겠나 이런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그 일정을 미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제 중국도 전문가세요. 중국에 자주 다니셔서 지난해 12월에 뭐 정치 공작회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예. 거기서는 뭐 뚜렷한 방향은 없었는데 이제 시진핑 체제에서 새롭게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올봄 3월에 전인대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투자라든지 이렇게 활성화가 투자 되면 플랜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예, 바람이 좀 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2월 전망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2월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2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전반부보다는 후반부가 장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네. 기대고요. 그래서 전반부에 좀 저점 조정 받을 때 좀 주식을 좀 편입하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원화가 강세 기조고 또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강했던 수출주보다는 이 저평가되어 있는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뭐 건설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우량주들을 좀 이렇게 비중을 좀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는 사실 그동안 뭐
좀 미안한 말이지만 뭐 쳐다도 보지 마라 이런 구도로 안 좋았는데 예. 미국의 그 금융주들 실적이 좋고요. 예, 그럼요. 우리도 이렇게 까봤더니만 실적이 괜찮다 그러면서 예. 은행도 괜찮다 그러셨고 건설, 철강, 화학, 업종 내 우량주 예. 주신 자료에는 보니까 뭐 유통주도 또 있네요. 예, 네. 이제 길게 본다면은 이제 또 뭐 롯데 쇼핑 같은 네. 또 유통주들도 지금 굉장히 PBR이 0.8배 뭐 이렇게 떨어져 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은 수출주 중심으로 대부분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비중이 높아졌다 그러면 네. 반대로 이제 경기와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너무나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통도 마찬가지로 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켓리더 특급 전략 오늘부터 시작된 2월의 전망과 투자 전략으로 압축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신영증권 조용준 리서치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